최근 들어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 사이에 썰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참여연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야, 진짜 오랜만에 참여연대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나 특히나 문재인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참여연대가 그나마 존재감이 좀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 인선 같은 거를 할 때도 참여연대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은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정말 정의의 사도 역할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좌파에서는 그나마 좀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 몇 년 사이에는 참여연대가 이게 의미가 퇴색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좀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연대 뭘 참여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이나 지금 존재감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랬던 참여연대가 최근 들어가지고 기사에서 계속해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동훈 장관과 묶여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애당초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참여연대가 반드시 무슨 경질시켜야 되는 장관 8명을 뽑았습니다. 지들끼리 이제 뭘 기준으로 지금 이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813명 정도가 응답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한동훈 장관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무려 69%나 반드시 한동훈 장관을 경질시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참여연대가 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아닌 것이고 5,081명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겠죠. 딱 봐도 그냥 지들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조사 결과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모이는 무슨 단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하 조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0%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시켜야 된다라고 답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지표? 경질시켜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는 거예요. 1등이 지금 한동훈 장관, 2등이 김태호 1차장, 3등이 이상민 장관, 4등이 이제 원희룡 장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만큼이나 좌파들이 보기에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만큼 중요한 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여연대가 저렇게 쇼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간단한 것이죠. 누구든지 간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여연대를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가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경질시켜야 되는 일이다라고 선정했던 그 이유도 뭐였습니까? 무슨 정치 검찰이다 이거였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인 것인데 어떻게 이게 정치 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여연대가 조금이라도 중립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경질시켜야 된다 뭔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범죄 혐의가 넘쳐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부터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야지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내니까 참여연대도 지지 않고 바로 또 냈습니다. 근데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든 쭉 나오면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 검사다. 이게 이제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박정희 시장이 됐거나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것인데 참여연대라고 하는 스스로 중립적인 단체라고 하는 참여연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사하는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정치 검사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중립적인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국가기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웠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경부나 산업부나 그리고 방통위가 됐거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관련된 논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맞는 것인지 북조선의 국가기관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관련돼서 처벌까지도 이루어졌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방통위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TV조선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점수 조작까지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만 해도 다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인데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선거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견제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나 중요한 선거를 준비 과정부터 선거가 진행되고 선거 결과까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선관위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는 그 어떠한 측면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를 둘러싸고 국정원과 또 썰전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국정원이 경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관리를 좀 받고 보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차례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8차례 가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정치적인 이유를 들면서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무슨 해킹이 됐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킹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개표기 자체를 해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표기가 해킹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결과까지도 바꿀 만큼 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선관위랑 국정원 양 사이에 어떤 지금 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가 선관위의 수신, 감염까지 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미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국정원에 회신하지 않아 해킹 침투 여부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관계자가 밝혔죠.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냥 단순히도 아니죠. 개인정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냐.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선관위도 동일업체 장비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투개표 장비에 해킹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은 선관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 선관위에 우회 침투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겁니다.